자, 이번 영상에서는 할로 알케인과 제거 반응 중에서 이원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원 반응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E2 반응과 비교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공부했었던 친핵성 취한 반응 중에서 SN1 반응과도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E2 반응과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이 E1 반응은 둘 다 제거 반응이에요. 그리고 제거 반응의 공통점은, 제거 반응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떤 거죠? 어떤 반응 기질과 염기가 반응을 했을 때 반응 기질 내에 두 개의 원소가 제거가 되고, 또 반응 기질 내에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이 결합이 하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원소와 두 개의 결합이 제거된다고 해서 제거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E2 반응과의 그 차이점은, 이번 하는 E1 반응은 단계별로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E2 반응은 한 단계 반응이었죠. 이번 시간에 하는 E1 반응은 두 단계의 반응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반응 기질과 약한 염기입니다. 제가 계속 약한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약한 염기가 반응을 했을 때 먼저 기질 내에 알파 탄소와 이탈기 사이의 결합이 먼저 끊어지고, 그러면 뭐가 생성돼요? 당연히 알파 탄소에 카르보케타이온, 즉 탄소 양이온이 먼저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약한 염기가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알파 탄소와 베타 탄소 사이에 새로운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는, 즉 여기서 카르보케탄을 형성하는 첫 번째 단계 1단계가 먼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베타 수소를 제거하는, 여기 두 번째 단계. 그래서 밑에 메커니즘을 보면 이러한 기질이 있어요. 반응 기질이 있고, 이탈기가 붙어있는 반응 기질과 약한 염기입니다. 윅 베이스가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여기는 물이 사용되었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탈기가 먼저 떨어져 나가면 여기에 카르보케탄이 형성이 되죠. 이게 형성되고 난 다음에 여기 1단계, 여기가 속도 결정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형성되면, 카르보케탄이 형성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약한 염기가 베타 탄소에 붙어있는 베타 수소를 공격을 하고, 이제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베타 탄소와 알파 탄소 사이에 새로운 파이 결합을 형성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E1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단계별로는 두 단계로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E2 반응과의 차이점은, E2 반응에서는 우리가 속도 결정 단계에서 몇 개의 분자가 사용되었습니까? 반응 기질과 그 다음에 염기가 다 사용되었죠. 하지만 이 원 반응에서는 하나의 분자만 사용이 됩니다. 바로 반응 기질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전체 반응 중에서 속도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인자는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거? 카르보케탄을 형성하는. 그러면 전이 상태가 두 개라는 소리죠. 어떤 반응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올라서 전이 상태 형성된 다음에 중간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카르보케타인이 형성되는 거죠. 중간체 여기 형성되고, 형성되면 여기서 이제 베이스와 반응해가지고 이제 비로소 새로운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킨을 형성하는, 전체적으로는 흡열 반응이지만 이렇게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두 개의 전이 상태를 가지고 속도 결정 단계는 바로 이 첫 번째, 어떤 거 카르보케탄을 형성하는 첫 번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다. 그래서 속도 결정 단계에서 하나의 분자가 사용되는 한 분자 제거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한 분자이기 때문에 속도 결정 단계에서 한 분자만 사용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거 반응의 이니셜인 E와 속도 결정 단계에서 한 분자가 사용된다고 하는 원이 사용돼서 E1 반응이라고 부른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 E2 반응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바로 약한 염기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 반응은 약한 염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바로 이 두 단계의 메커니즘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탈기는 당연히 좋은 이탈기가 사용이 될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전이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끊어질 때 빨리 잘 끊어져야 빨리 반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는 거는 할로 알케인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탈기로 당연히 어떤 거겠어요? F부터 시작해서 Br, I로 갈수록 당연히 이탈기가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매는 SN1 반응하고 똑같이 폴라 플라틱 솔벤트가 사용되면 이 원 반응 속도는 증가가 됩니다. 빨라집니다. 그리고 기질의 알파 탄소가 차수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탄소의 차수를 가지고 막연히 E2, E1을 구분하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E2도 2차, 3차로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그죠? 자, 왜 그래요? 알킨의 안정성 때문에 2차보다는 3차가 더 빨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E1 반응에서는 결국 뭡니까? 중간체인 카르보케타인의 안정성이 이 알파탄소의 차수가 높아지면 더 안정하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보면 1차, 2차, 3차 얘네들에서 만약에 X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3차 카르보케타이온, 여기는 2차, 여기는 1차입니다. 어디가 가장 안정해요? 여기가 안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알파탄소에 알기가 많이 붙어 있을수록 여기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E2, E1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뭘로 구분을 하느냐? 바로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베이스를 어떻게 센 놈을 쓰느냐? 세다는 기준은 거의 대부분은 마이너스 음전하를 가지고 있으면 강한 염기가 되고요. 음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100%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약한 그 베이스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에너지 도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이원 반응과 E2 반응의 차이점도 설명을 했었고, 이원 반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있어서 에너지 도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반응은 그렇게 어려운 반응은 아니에요, 이해하기가. 자, E1과 E2를 비교했을 때 단계별로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E1 반응이 몇 단계 반응이라고? 두 단계 반응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기질과 약한 염기가 반응했을 때 기질 내 알파 탄소와 이탈기 사이의 결합이 먼저 끊어지고 그러면 탄소 양이온이 형성되겠죠. 탄소 양이온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여기가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약한 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약한 염기가 베타 수소를 제거하면서 알파 탄소와 베타 탄소 사이에 새로운 파이 결합을 형성하는 제거 반응을 보고 우리가 이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두 단계의 단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는 두 단계 반응이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고 메커니즘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 결정 단계에서는 하나의 분자만 사용이 되죠. 자, 보면은 자, 이게 두 단계 반응이니까 전이 상태는 몇 개를 가지겠어요? 당연히 전이 상태는 두 개가 나옵니다. 전이 상태는 각각의 반응에서 가장 에너지가 높은 상태는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전이 상태는 어떤 거냐면 탄소 양이온을 형성할 때 1단계 반응에서 그 속도 결정이 납니다. 이때가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도 전이 상태는 맞습니다만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보다는 에너지가 낮아요. 자, 전체적으로는 흡열 반응이고요. 자,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높은 전이 상태, 첫 번째 전이 상태에서 하나의 분자만 속도 결정 단계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유니몰리큘러 엘리미네이션 리액션이라고 해서 E1 반응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에너지 도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화합물이 반응 기질이 H2O랑 반응을 한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H2O는 약한 염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딱 봤을 때 만약에 SN1이다. E1이다. SN1과 E1은 항상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리 알아두세요. 자, 어쨌든 간에 SN1이든 E1이든 간에 첫 번째 단계는 뭐겠어요? 탄소 양이온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H 도표에서 보시면 이 반응물에서 쭉 이제 이탈기가 떨어져 나갈 때 여기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 가장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죠? 여기는 전자들이 다 모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게 완전히 떨어져 나면 반응 중간체가 형성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 기질의 이탈기는 F에서 I로 갈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즉 여기에 그래프가 낮아진다는 소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속도 결정 단계입니다. 전이 상태는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서 첫 번째 탄소 양이온을 형성하는 전이 상태가 가장 속도 반응 결정 단계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고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전이 상태에서 몇 개의 분자가 사용되고 있나요? 그렇죠. 반응물 하나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떨어져야 뭐 반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사용되기 때문에 E1이다. 제가 몇 번이고 계속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계를 넘어가면 중간체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체 형성되고 난 뒤에 이제 비로소 어떤 게, 그러니까 위크한 베이스가 여기에 탄소 양이온이랑 반응을 했을 때 탄소 양이온이랑 직접 반응해버리면 SN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 탄소에 붙어 있는 베타 수소에다가 전자를 제공하면은 이제 엘리미네이션, 즉 제거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거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윅베이스가 베타 수소를 제거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파이 결합이 형성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알킨이 형성되고, 이 도표는 사실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사실은 조금 틀렸어요. 이게 보통 그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 본 반응물의 에너지가 여기 있잖아요. 한 요 정도에 딱 이렇게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교재에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좋은 리빙 그룹이 있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기질의 알파 그 탄소의 차수가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형성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탄소의 차수로서는 즉 A2냐 E1이냐를 구분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결국에는 E1 반응도 결국은 속도 결정 단계에서 카르보케타인을 형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중간체가 형성이 될 때 이 카르보케타인의 재배열을 항상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그 고리 확장이랑 고리 축소 반응도 좀 유의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이 부분이 가장 좀 까다롭다고 할 수 있어요. SN1이나 E1이나. 자,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원 반응을 공부할 때는 항상 E2 반응이랑 비교를 해야 되지만, 또 친핵성 취한 반응 중에 하나인 SN1 반응과도 반드시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SN1 반응과 E1 반응은 공통점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반응은 항상 경쟁하면서 같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두 반응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E1이든 SN1이든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두 반응 다 반응 기질의 그 알파 탄소의 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탄소 양이온을 형성한 다음에 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둘 다 두 단계 반응이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탄소 양이온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이 높으려면 그 2차보다는 3차가 유리하기 하기 때문에 2차, 3차로 갈수록 얘네들은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용매는 그 이러한 용매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반응 속도 결정 단계에서 하나의 분자가 사용이 된다. 자, 요거는 이제 공통점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공통점이고, 요것 때문에 항상 반응이 거의 같이 일어난다 보시면 되고, 차이점을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하면, 이원 반응은 약한 염기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SN1 반응은 약한 친액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해요. 그 강한 염기하고 강한 친액체는 약간 어떻게 보면 구분이 좀 가능한데, 약한 염기와 약한 친액체는 구분이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약한 염기는 곧 약한 친액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강한 염기라고 해서 무조건 강한 친액체는 아니었지만, 약한 염기는 대부분 약한 친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1과 SN1은 거의 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SN2하고 E2는 조금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일어나는 부분도 많지만 좀 구분이 되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SN1과 E1은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SN1이 일어날 것 같으면 E1은 반드시 일어나고, E1이 일어나는 조건이면, 환경이면 SN1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윅베이스가 베타 수소를 제거해서 알파 탄소와 베타 사이에 새로운 파이 결합을 형성하는 게 E1이고요. 그 다음에 약한 친액체가 알파 탄소의 카르보케타인을 공격해서 치환 생성물을 형성하는 게 바로 SN1 반응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약한 베이스든 윅 베이스든 윅한 그 뉴클레오 파일이든 간에 두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이스는 뭘 공격한다는 거예요? 베타 수소를 공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뉴클레오 파일은 알파 탄소에 있는 카르보케타인을 공격한다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녀석이, 이거 보면 뭐 그 약한 염기냐 약한 그 친액체냐, 얘는 친액체로만 사용되느냐 구분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면 얘도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좀 확실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온을 해주면, 제가 그랬죠? 그 제거 반응은 가온을 해주면,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원 반응이 SN1 반응보다 조금 더 증가할 수는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환 반응은 발열, 제거 반응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가열을 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원 반응이 좀 더 유리하다. 주생성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두 반응은 같은 조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조건들이 똑같잖아요, 거의. 생성물은 두 반응의 혼합물로서 얻어진다. 그래서 SN1이 일어나는 환경이면 E1도 같이 일어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면 이러한 반응 기질, 여기 보면 3차죠. 3차에 리빙 그룹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때 약한 친액체를 사용하면
알파 탄소의 카르보케탄을 공격해서 이렇게 치환 반응이 일어날 거고 SN1 반응을 통해서 만약에 약한 염기를 사용했으면 여기에 알파 탄소의 카르보케탄 형성이 됐지만 역시 어디에 베타 수소를 공격해 가지고 이렇게 알킨을 형성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근데 뭐 결론을 내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결국 두 반응은 같이 일어나고 항상 그 혼합물로서 그 생성이 된다. 이렇게 혼합물로서 생성물을 생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과 SN1은 반응 조건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두 반응은 항상 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문제를 풀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러한 반응 기질과 이러한 염기 또는 친액체가 반응을 할 때 가능한 메커니즘과 생성물을 완성하고 그리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반응 기질부터 그릴 줄 알아야 되죠. 자, CH3가 3개 붙어 있는 탄소, 거기에 또 BR이 붙어 있다고 하니까요. CH3를 3개를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3개를 그려가지고 거기에 탄소에 BR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기질의 이름은 뭡니까? 자, 1번, 2번, 3번 가장 긴 걸 그리면 프로페인이죠. 프로페인에 2번에 보니까 브로민이 붙어 있고 2번에 보니까 또 메틸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B가 그 M보다 빠르기 때문에 2브로모, 2메틸 프로페인이 되겠습니다. 얘하고 어쨌든 H2O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BR은 결국 이탈기니까 이탈기가 붙어 있는 요 탄소가 알파 탄소죠. 알파 탄소 지금 몇 차입니까? 3차죠. 3차면 뭐뭐가 일어날 수 있나요? 곧 죽어도 SN2는 일어나지 않고 SN1이 일어날 수 있고요. 취한 반응에서는 그 다음에 E2 일어날 수 있고요. E1 일어날 수 있는데 반응하는 반응물이자 염기이자 친액체가 보니까 약한 친액체이자 약한 염기예요. 그래서 얘는 weak nuclear file이자 weak base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nuclear file로 사용됐다면 여기는 SN1이 일어날 거고 베이스로 사용됐다면 여기는 E1이 일어날 거니까 여기서 E2는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SN1과 E1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SN1 반응부터 한번 먼저 일으켜 볼게요. 자, 보시면 얘가 만약에 SN1 반응을 한다면 결국은 두 단계 반응입니다. 그죠? 좀 복잡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 두 단계 반응이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거겠어요? 1단계에서는 먼저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카르보케타인이 형성됩니다. 여기에 카르보케타인이 형성되고요. 자, 이때가 이제 속도 결정 단계가 되는 거죠. 속도 결정 단계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물이 약한 친액체가 카르보케타인을 공격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후면 공격, 그 다음에 전면 공격 둘 다가 가능합니다. 그죠? 두 개의 반응물이 다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이 자리에 어떻게 붙겠습니까? 이렇게 붙겠죠. 입체화 화물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H2O가 붙어가지고, 여기에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를 줬기 때문에 양면이 형성되겠죠. 근데 주변에는 수많은 물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전자를 제공을 하겠죠. 여기다가 제공을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최종 생성물은 이렇게 얻어집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명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요건 그래서 SN1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고요. 하나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이건 그래서 얘는 SN1 반응이고요. 그래서 어디가 1단계, 어디가 2단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 결정 단계는 바로 여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걸로 가지고, 만약에 이 원 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두 반응은 일어날 수 없고 약한 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습니다. 여기서 두 단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이번에는 이 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카르보케탄이 형성이 되는데 이 카르보케탄이 형성이 돼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알파탄소죠. 알파탄소 옆에 베라 세 개 베라가 있는데 전부 다 베라 탄소가 전부 환경이 똑같아요. 여기 베라의 수소 여기를 갖다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제거 반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역시 1단계, 여기서 속도 결정 단계가 되는 거고요. 전이 상태 1번, 그죠? 여기서 이제 물 분자가 전자를, 참, 펜이 정말 싫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쌍을 주게 되면 여기 베타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에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2단계의 반응인 거잖아요.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E1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예요. 그럼 어떤 게 주성성물이냐라고 따졌을 때는 뭐 주성성물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얘
이런 생성물이 하나 생기고 얘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때 가온을 해줬다. 여기서 가온 조건이다. 그러면 얘가 우세한 반응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얘도 생성이 되고 얘도 생성이 된다라는 정도로만 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반응 조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원이 조금 불리해요. 왜 그렇습니까?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SN1이든 SN2든 간에 걔네들은 발열 반응이잖아요. 즉 알케인에서 알케인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E2든 E1이든 간에 어떤 겁니까? 알케인에서 알킨으로 가잖아. 그래서 단일 결합에서 2중, 3중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합 해련의 전도가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대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불리해요. 그래서 많은 교재들이 좀 잘못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같은 조건에서는 SN2하고 E2를 비교했을 때 E2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E1하고 SN1 반응을 비교하면서 두 반응이 같이 일어나고 생성물이 항상 그렇게 같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봐왔고요. 이번에는 E1과 E2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E1과 E2 전부 다 제거 반응인데 둘 다 공통점은 RX 즉 반응 기질의 알파탄소의 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 이거의 차수만으로는 E1, E2의 반응 여부가 결정이 불가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럼 뭘로 구분하느냐? 결국은 베이스의 세기로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SN1, 2에서는 어떤 거였어요? 반응 차수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베이스의 세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E2가 훨씬 더 일반적이고 유용하다. 그러니까 E1은 가급적이면 그 반응을 안 시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프로덕트를 생성할 때 똑같은 알킨을 만드는 그런 그 공정을 가질 때는 E1 반응보다는 E2 반응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부반응이 E2가 훨씬 적고 특정 생성물 생성이 유리합니다. 특히 요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E1과 E2 중에서 어떤 반응이 훨씬 더 유용한 반응이냐고 한다면 E2 반응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건 제가 문제를 풀면서 바로 증명을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 각 반응에서 일어나는 제거 또는 치환 반응 메커니즘을 완성하고 생성물을 결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여기는 알파탄소가 여기 있죠. 3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SN1이 일어날 수도 있고 E1이 일어날 수도 있고 E2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반응하는 요 베이스가 보니까 강한 베이스자 강한 친액체예요. 근데 뭐 여기는 SN1 같은 건 강한 친액체는 사용되지 잘 안 되니까 여기는 이제 뭐 SN1 반응은 필요가 없고 염기로 사용됐을 때 E2가 되는 거니까 이건 E2 반응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E2 반응을 시켜보자면 E2 반응은 한 단계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염기가 어디를 줍니까? 여기에 알파탄소니까 베타탄소가 지금 전부 다 베타 1, 2, 3가 전부 다 환경이 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베타 수소를 한번 공격해 볼까요? 똑같은 조건이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여기서 결합이 끊어지고 여기가 이탈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한 단계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고 Cl-가 형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메탄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성물은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생성물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이러한 생성물을 얻고 싶어.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똑같은 반응을 E1으로 시켰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CL이고 만약에 얘를 갖다가 요 그 메톡사이드 이온이 아닌 메탄올을 갖다 반응을 시켰다. 자, 그러면 두 개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는 마이너스를 띈 강한 염기죠. 여기는 약한 친액체이자 약한 염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SN1 또는 E1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여기는 3차기 때문에 뭐 SN1, 그 다음에 E1, E2가 다 일어날 수 있지만 얘 때문에 E2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SN1하고 E1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E1 반응을 이번에는 먼저 한번 반응을 시켜보자면, 자, 여기는 약한 염기이기 때문에 두 단계 반응이죠. 먼저 얘가 끊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E1으로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E1으로 가자면,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똑같이 여기 카르보케탄이 형성이 되고, 이게 첫 번째 단계 반응이고,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메탄올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어디로 전자를 줍니까? 여기에 있는 베타 수소로 전자를 주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전자를 주게 되면 여기가 이중결합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얘하고 똑같은 거가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보면 얘가 이 원 반응만 일어납니까? 아니죠. 이게 SN1도 굉장히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만약에 SN1도 같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얘가 먼저 떨어져 나가면 여기에 똑같이 카르보케타인이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 CH3OH가 베타 수소에만 전자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전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 파지티브 형성되겠죠? 주위에는 수많은 메탄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H 전자를 주면 여기서 끊어져 나가고 결국은 얘가 같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Cl- CH3OH가 형성이 되고 여기는 이제 뭐 다른 여기도 Cl-가 떨어져 나가겠죠. 자, 어쨌든 간에 얘만 나는 얻고 싶은데 이것만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원 반응을 통해서는. 그래서 특정 생성물 생성을 하고 싶다면 어떤 반응으로 가야 되냐면 E2 반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 얘는 항상 뭐가 같이 나와? SN1 프로덕트인 얘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E1 프로덕트죠. 프로덕트. 이원 반응시키면 항상 얘 프로덕트랑 얘 프로덕트가 거의 반반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생성물을 만들려고 하면 정밀화학에서는 이원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SN1 반응도 좋은 반응이 아니다. 그래서 원이 들어가는 반응들은 만약에 특정 생성물을 생성하는 반응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우리가 E1, E2 반응을 비교하면서 똑같은 알파탄소의 차수를 가지는 반응 기질과 단순히 베이스의 세기만 바꿨을 때 우리가 E2 반응이 훨씬 더 유용한 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화합물을 얻고자 하면 그 반응으로만 딱 집중해서 그 반응만, 그 생성물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E1에서는 반드시 그 부생성물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그 3차로 하면 당연히 SN2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E2는 그 선택성이 좁아지니까 그 특정 반응을 일으키고 싶잖아요. 근데 만약에 알파탄소가 2차면은 SN2도 같이 일어나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럴 줄 알고 제가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반응 기질이 2차예요. 여기다 보면 흐리지만 2차입니다. 이 두 개는 하나는 E2에 관련된 거고 여기는 E1에 관련된 건데 먼저 E2를 먼저 설명을 하고 나중에 비슷한 걸로 E1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알파탄소 2차죠. 여러분들 말대로 2차고 그러면 SN2, 그 다음에 SN1, 그 다음에 E2, E1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얘가 스트롱한 뉴클리오파일이자 스트롱한 베이스죠. 그러면 여기는 SN2 또는 E2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대로 여기는 보면 SN2하고 E2가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혼합물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인정합니다. 자, 볼게요. 실제로 SN2부터 먼저 반응을 시키면 SN2가 간단하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한 단계 반응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SN2 반응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1번 SN2 반응.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바로 떨어져 나가죠. 다시 뭐만 주의하시면 됩니까? 예, 입체 반전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가 하나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BR 대신에 이 자리 뭡니까? OCH3입니다. OCH3. 끝. 이게 이제 SN2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 치환 프로덕트죠. 이거 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튀어나온 OCH3가 여기에 이렇게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OCH3 이렇게부터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E2 반응을 시켜보면 자, 두 번째 E2 반응에서는 생성물이 보니까 베타탄소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여기를 베라 1, 베라 2로 잡으면 여기 먼저 베라 1을 먼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베이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E2 반응에서는 여기를 E2 반응 1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베라 1에 있는 수소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생성물이 하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 이중결합이 나와가지고 여기 나올 거예요. 그죠?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베라2의 수소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자, 베라2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있는데 베라2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공격하면 여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생성물이 나오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생성문이 하나 나올 거예요. 트랜스폼이죠. 여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베라2는 수소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회전을 가능하죠. 베라2 탄소 같은 회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되는 겁니다. Br이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 위에가, 여기가 회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H가 이렇게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H를 또 이렇게 할게요. H. 이 상태에서 OCH3가 마이너스가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시스죠. 그죠? 요건 트랜스고요. 트랜시스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건 E입니다. E 컴파운드, 이건 Z 컴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프로덕트에서는 어떻게 돼요? E2 프로덕트에서는 얘가 메이저죠. 가장 안전합니다. 그죠? 트랜스고 치환이 지금 여기 보면 이치환이잖아요. 이치환이고 이치환인데 여기는 G고 여기는 마이너고 그다음에 여기는 가장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1, 2, 3의 순서로 이게 많이 얻어질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이렇게 SN2 프로덕트, 부 프로덕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되면 되게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 제가 극한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나는 이것만 얻고 싶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반응에서 뭐만 바꾸면 되냐면 베이스만 하나를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나머지는 뭐 SN2하고 다 봤죠. 여기서 얘는 작고 강한 그 염기죠.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걸 쓰면 어떻게 될까요? 톨트 비톡사이드. 이거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이거 쓰면 어떻게 돼요? E2가 허프맨이 메이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얻고 싶어, 지금? 이걸 얻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쓰면 되는 거죠. 자, 반응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베라 1, H가 있고 베라 2가 있는데 여기 베라 2는 입체 장애 때문에 반응이 돼요. 거의 안 되죠. 거의 소량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SN2 됩니까? 여기서는 2차니까 SN2 되는데 여기 얘를 쓰면 SN2 돼야 안 돼요. 이건 E2밖에 안 되는 거예요. only E2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행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딱 요것만 나오는 거죠. 물론 마이너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죠? 연력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주 소량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게 메이저고 거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얘가. 막 90, 한 8%, 90% 차지해요. 나머지 10% 미만으로, 10% 미만으로 얘네들이나 아니면 아까 나왔던 얘네들이 나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훨씬 더 반응의 그 선택성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유용한 반응으로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원 반응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이투 반응에서는 우리가 특정 생성물을 쉽게 얻는 걸 봤죠. 그죠? 그 베이스만 딱 바꿔가지고 특정 생성물을 얻는 거 봤어요. 이원 반응에서는 과연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자, 반응 기절 아까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아까 이투가 일어났던 반응 기절 똑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2차기, 알파 탄소가 2차기 때문에 SN2, SN1, E2, E1이 다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보니까 얘 때문에 여기는 약한 친액체자, 약한 염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치환 반응이 일어나면 SN1이 일어날 거고, 만약에 제거 반응이 일어나면 E1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생략되고 나면 결국은 SN1이나 E1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E1 반응 한번 볼게요. E1 반응 보면 약한 염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두 단계 반응이잖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여기 카르보키탄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 베타 1, 여기에 베타 2가 있습니다. 그죠? 먼저 베타 1의 수소를 제거를 해볼게요. 먼저 자, 이 원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베타 1의 수소를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메탄올이 수소로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공명 표시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가 얻어집니다. 아까 이 두 반응처럼 이렇게 얻어집니다. 하나가. 그리고 베타2 탄소 그 수소도 공격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베타2도 결국은
베타2, 그리고 2 수소도 공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카르보케타인이 형성된 건 똑같아요. 이런 상태로. 여기 상태에서 베타2 탄소를 공격합니다. 여기에 수소가 두 개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이 상태에서 수소를 공격하게 되면, 아까 봤던 트랜스 상태의 알킨이 하나가 형성이 될 거고요. 잘 보시면은 여기 회전이 가능하죠. 여기 카르보케탄인데 여기 학생들 가장 착각하는 게 여기 sp2 아닙니까? sp2는 회전 못하는 거 아닙니까? sp2에서 결합이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 애들은 이 탄소와 탄소 사이가 회전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sp2지만 어떤 게 단일 결합 시그마 본드밖에 없죠. 이 상태에서는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회전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양이 여기도 회전이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니까 오른쪽도 회전 가능하고 간단한 오른쪽 메틀 그룹을 회전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회전 가능하죠. 그죠? 여기에 카르보케탄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베타수소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베타수소를 이 상태에서 메탄올이 공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아까 여기는 E폼, 여기는 C폼, 여기는 1치환, 이 두 개는 2치환에다가 얘가 메이저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벌써 세 개의 얘네들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베이스를 바꾼다고 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서 SN1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SN1 반응도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이 BR이 떨어져 나가겠죠. 먼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카르보케탄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메탄올이 친핵체로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면 친핵체로서 얘가 전, 후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사이드 어택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사이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개를 적어 드릴게요. 그냥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뭐 그거 못 하시지는 않을 거고 BR이 붙어 있던 자리에 결국은 이렇게 백사이드로 들어가면 여기에 매턱스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똑같은 폼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OCH3가 될 거예요. 자, 프로덕트 몇 개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왔어요. 아까보다 훨씬 많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는 요것만 얻고 싶어. 이 반응에서 여기를 바꾼다고 가능한가요? 바꾸려면 가능합니다. 뭐만 바꾸면 돼요? 센 친액조를 바꿔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E2가 되는 거야. 그죠? E2에서도 벌키한 거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E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원 반응으로는 뭘 할 수가 없어. 어떤 특정한 화합물을 얻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힘들고. 그리고 항상 부반응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까 E2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경쟁이 SN2인데 SN2도 결국은 그 프로덕트가 하나밖에 못 나와요. 왜냐하면 입체 반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프로덕트 수도 얘네들이 많이 부반응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기서는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바이 프로덕트가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부반응이 굉장히 적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E1이 좋습니까? E2가 좋습니까? E2가 훨씬 더 반응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원 반응의 특징 중에 하나인 탄소 양이온 재별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N1도 그렇고 E1도 그렇고 이거는 두 단계의 반응들에서는 항상 탄소 재별 반응이 좀 까다로운 존재예요. 그죠? 왜냐하면 탄소 양이온을 생성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 자, 그때 어떻게 되냐? 알파 탄소가 2차이고 이게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알파 탄소가 2차이고 베타 탄소가 3차 또는 4차인 경우에 주로 발생이 되죠. 왜냐하면 탄소 양이온의 안정성은 2차보다는 3차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 3차로 가려고 하는 기질이 강합니다. 그죠? 4차면 더 좋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베타탄소가 만약에 3차일 경우에는 어떤 게 일어나요? 수소 자리 옮김 반응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수소 음이온 자리 옮김 반응입니다. 그죠? 요게 이동하는 거예요. 즉 하이드라이드 이온입니다. 하이드라이드 이온이 옮겨가는 거고요. 만약에 베타탄소가 4차다 그러면 알킬 시프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알파탄소의 탄소의 양이온이 안정성이 증가되는 거죠. 즉, 그 탄소 양이온의 자리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건 뭐 저희가 SN1을 할 때 봤는데 많이 못 본 분들이 있으면 SN1을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아래각 반응에서 일어나는 제거 또는 치환 반응 메커니즘을 완성하고 생성물을 결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반응 기질의 알파탄소는 2차예요. 지금 여기 알파탄소 2차입니다. 2차면은 SN2, SN1, E2, E1이 다 일어날 수 있고요.
반응하는 여기 친액체이자 염기는 보니까 친액체로서는 굉장히 스트롱한 뉴클리어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염기로서는 굉장히 약한 염기예요. 이거 모르겠으면은 파트 1을 보십시오. 정리해 놓은 거. 그러면 만약 이게 친액체로 사용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SN2가 일어나죠. 강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친액체로 약한 염기로 사용되면은 이 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공통분모를 써보면 얘하고 얘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응이 뭐만 일어난다? SN2하고 E1이 일어나겠구나. SN2하고 E1이 이 반응에서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SN2 반응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친액체로 SN2 반응을 먼저 반응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친액체가 자, 이 반응은 빠르겠습니까? 느리겠습니까? 여기가 굉장히 벌키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굉장히 느리다고 볼 수 있는데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SN2로서는. 어쨌든 반응이 일어나긴 해요. 느릴 뿐이지 느린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SN2에서는 조심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야? 후면 치환, 백사이드 어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SN2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렇게 생성물이 형성될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있고요. 후면 치환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생성물밖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NH3 플러스죠. 이거는 중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과량으로 넣겠죠. 아무래도 NH3를 중성이면. 그러면 주변에 그 NH3 분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정밀하게 그리면 여기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NH3 플러스가 되는데 주변에는 NH3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줄 겁니다. 그죠? H쪽으로 주고 떨어져 나가서 결국에는 생성물은 요거 하나 얻어질 거예요. NH2 이렇게 얻어질 겁니다. 요게 SN2 프로덕트예요. 자, 그리고 이 반응은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Cl 그다음에 여기 있을 때 NH3는 약한 염기로도 작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이원 반응은 두 단계 반응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Cl이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파지티브가 여기 형성될 겁니다. 알파 탄소 옆에 보니까 베타 탄소가 두 군데 있는데 여기도 베타 1, 여기를 베타 2라고 하겠습니다. 베타 1을 보니까 지금 몇 차예요? 여기 탄소가 지금 4차 탄소죠. 그죠? 그래서 4차 탄소. 그럼 뭐가 일어난다고? 알킬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그죠? 알킬 시프트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탄소 양이온이 재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서 3차 탄소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베타 탄소가 어디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로 베타 1 위를 베타 1 두 개는 똑같잖아요. 여기가 베타 2가 돼 버린 겁니다. 베타 1하고 베타 2가 있는 겁니다. 베타 1으로 돼서 베타 1의 수소를 제거시켜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H를 NH3가 염기로 작용해서 공격해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베타2는 지금 보니까 수소가 이렇게 있는데 수소가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회전이 가능하잖아요. 여기는 베타1 같은 건 회전해도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환경이 똑같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베타2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지금 여기서 만약에 NH3 하나가 줘서 된다면 처음에는 여기 하나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이거는 이지 폼은 아닙니다만은 뭐 여기는 회전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회전한다면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하나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기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E1 프로덕트가 생기는 겁니다. 두 개는 구조 이성질체죠. 그죠? 그런데 어디가 주 생성물이겠습니까? E1의 주 생성물이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죠.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 둘, 셋, 3치환이잖아요. 3치환. 여기는 2치환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주생성물, 메이저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SN2 프로덕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반응에서는 SN2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 벌키한 그룹이
붙었기 때문에 이 반응에서는 요 녀석이 메이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어떤 것까지 했습니까? 가온까지 해줬으니까 그 생성물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은 그 SN1과 마찬가지로 고리 확장 축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고리 확장 축소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각 반응에서 일어나는 제거 또는 치환 반응 메커니즘을 완성하고 생성물을 결정하시오 했습니다. 뭐 제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치환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나 봐요. 반응 기질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탈기가 붙어 있는 알파 탄소가 지금 2차입니다. 2차면은 SN2, SN1, E2, E1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랑 반응하는 요 친액체이자 염기가 보니까 약한 친액체이자 약염기예요. 그래서 친액체로 사용이 된다면 SN1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로 사용이 된다면 E1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찾으면 여기 SN1하고 E1이 일어날 수 있고 얘네 둘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반응은 자, 지우고 갈게요. 뭐하고 뭐만 일어날 수 있다? SN1하고 E1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제거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원 반응을 먼저 이렇게 볼게요. 이원 반응은 두 단계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질에 있는 이탈기가 먼저 떨어져 나가는 첫 번째 단계가 나올 겁니다. 이게 속도 결정 단계고요. 자, 이원 단계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탈기가 떨어져 나가면 여기에 카르보케타인이 형성이 될 거고요. 자, 링 바깥에 한 단계 떨어져서 여기 카르보케타인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리 확장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조금 어지러우니까 좀 여기를 좀 정리를 할게요. 다시 좀 깔끔하게 좀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좀 못 그리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한번 좀 그려보고요. 자, 여기서 카르보케타인이 여기에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알파탄소고 베타탄소입니다. 그죠? 여기가 베타탄소고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2번이 베타탄소인데 베타탄소하고 6번 사이에 이 결합이 베타탄소 지금 3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합을 끊어서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6번에 여기서 2번과 6번 사이 결합이 끊어지고 2번에 파지티브가 형성이 되겠죠. 여기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제 강의를 계속 봐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육각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육각이 형성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파지티브는 2번에 이렇게 있습니다. 2번에 파지티브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1번 보니까 여기는 지금 뭐예요? 지금 3차 탄소죠. 그죠? 그래서 알파 탄소가 2차고 베타 탄소가 3차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하이드라이드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수소 하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파지티브가 이동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알파 탄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베타,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베타는 환경이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베타에 수소를 에탄올이 반응을 하면 수소에다 전자를 주고 여기서 이렇게 끊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최종 E1 생성물은 이렇게 해서 얻어질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E1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E1 프로덕트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SN1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SN1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역시 처음에 반응은 SN1도 두 단계 반응이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가 I구나. I입니다. 자, 그리고 E1 프로덕트에서 이것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간 게 뭡니까? 지금 I- 하고요. 그 다음에 OH2 플러스 이렇게 형성이 되죠. 여기까지 다 써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단계는 SN1에서 여기 I가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여기서 파지티브가 형성되고요. 역시 여기서 1, 2, 3, 4, 5, 6 2번과 6번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고리 확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걸 하면서 이제 꽤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자, 2번으로 포지티브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번호 안 써줘도 되겠죠? 포지티브 형성되면 여기가 이렇게 돼서 똑같습니다. 여기서 2번 탄소 여기에 포지티브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1번 탄소에 수소가 있잖아요. 여기서 하이드라이드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포지티브가 새로 형성이 되겠죠. 여기. 자, 거기에 에탄올이 반응을 하는데 친핵체로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SN1 반응이니까 여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면이든 후면이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SN1 반응에서는 프로덕트가 두 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면으로 들어가고 후면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굳이 이거를 나타내자면 여기서 자,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또 여기서 튀어나오게 OCH3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나와서 이건 SN1 프로덕트입니다. 물론 여기도 I-가 부산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SN1에서 두 개의 반응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E1에서 반응물 하나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메이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반응에 지금 가운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E1 반응이 여기 프로덕트가 메이저일 확률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마이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답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원 고리 확장 축소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기질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친핵체이자 염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친핵체로 쓰인다면 굉장히 약한 친핵체가 되고요. 그러니까 SN1 반응이 일어날 거고, 이게 베이스로 쓰인다고 해도 베이스로도 약한 베이스죠. 그래서 만약에 제거 반응이 일어나면 2원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탄소가 2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SN2, SN1, E2, E1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랑 합쳐보면은 지금 요 두 개는 일어날 확률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반응은 SN1하고 E1만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N1하고 E1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먼저 E1 반응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알파탄소로부터 이탈기가 먼저 떨어져 나가죠. 두 단계 반응이니까. 그러면 E1 반응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포지티브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 치환기가 튀어나오면서 붙어 있고요. 자, 고리형 화합물에서 바로 고리에 붙어 가지고 포지티브가 형성이 되면은 이거는 고리 축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자, 여기 칼보케탄 형성된 알파탄소 옆에 베타탄소에도 지금 치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축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치환기가 많이 붙은 녀석에서 시프트가 일어나는 게 더 나아요. 그게 나중에 안정성이 더 큽니다. 팁을 드리자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끊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고요. 여기 튀어나온 그룹.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결합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를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쭉 매겨 보면은 요거를 오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1번, 5번, 4번, 3번, 2번 해서 2번에 튀어나온 그룹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포지티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끊어서 옮겨갔으니까 요 포지티브는 전자를 받았으니까 없어지고 1번 탄소는 없어지고요. 여기에 포지티브가 생겼죠. 그죠? 그러면 여기 끝에 포지티브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알파탄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포지티브 바로 밑에 보면 베타탄소에 보면 여기 수소가 있죠. 3차 탄소 여기가 3차 탄소니까 하이드라이드 이동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 포지티브가 새로 형성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메탄올이 베이스로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베타탄소가 어디가 되나요? 베타탄소가 지금 베타 여기 알파니까요. 알파가 됐고 여기가 베타가 여기가 베라 1. 베라 2는 양쪽에 있는데 지금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죠? 환경이 똑같아 가지고 베라 1의 수소를 먼저 제거를 해주면 베라 2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쭉 매겨 보면은
베라1의 수소를 제거해주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중결합이 형성이 돼서 요 화물이 하나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베라2의 수소를 제거를 해준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 베라2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지금 감기가 다 안 떨어져 가지고요. 자, 여기가 베라2, 베라3가 됩니다. 여기가 베라3. 자, 베라2는 여기죠. 베라2의 수소를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조금 어지럽긴 한데 잘 봐주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수소가 제거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거가 되면 이렇게 하나 생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베라3의 수소. 자, 베라3는 조금 어지러우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새로 그리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 있고, 파지티브가 여기 있고요. 자, 여기에 수소가 있죠. 이 수소를 CH3OH 이렇게 해서 OH에서 전자를 제공해주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베라3의 수소를 제거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는 이제 sp2가 되니까 입체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메이저는 어떤 겁니까? 저 치환수를 보면 알겠죠, 뭐, 그죠? 여기는 맨 위에서부터 하면 이치환.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하나, 둘, 셋, 3치환. 그 다음에 맨 아래는 하나, 둘, 셋, 넷, 4치환. 그래서 이 원 메이저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맨 아래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SN1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그려주면 똑같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SN1 반응.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어디까지 똑같습니까? 결국은 뭐 여기 수소가 하이드라이드 시프트 하는 것까지 똑같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여기에 파지티브가 생기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신핵체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메탄올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뒤로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생성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시간 관계상 여기에 메톡스가 붙는 거겠죠. 그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두 개가 SN1 프로덕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열을 했다는 조건을 전제를 내세웠으니까 여기가 메이저가 되는 거죠. 메이저 되는 거고, 이 안에서도 전체적인 메이저는 얘가 되는 거예요. 사치환된 거, 얘가 주로 나오고 나머지는 마이너 싸움인데, 가장 마이너는 어떤 겁니까? SN1 프로덕트가 마이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운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약정 축소 가능까지 다 마쳤어요. 이제 하나 설명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원 메커니즘을 배워봤는데요. 주로 뭐 E2 메커니즘보다 조금 더 쉽죠. 어떻게 보니까 이원은. 그죠?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원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 반응에서 단계별 반응을 하면 두 단계 반응이죠. 즉 탄소 양이온을 형성하는 첫 번째 단계 반응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알킨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계가 1단계, 2단계다. 속도 결정은 어디서 하면 됩니까? 여기 1단계에서 속도 결정이 되고요. 속도 결정 단계 전이 상태에서는 뭐가 됩니까? 속도 결정은 반응 속도식은 K 곱하기 R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기질 하나만 참석이 되는 겁니다. 즉 카르보케타인을 형성하는 이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반응 속도는 알파탄소에 알기가 더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더 빠릅니다. 이거는 SN1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SN1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탄소 양이온을 형성하는 게 속도 결정 단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탄소 양이온이 안정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알파탄소에 붙은 알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정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E2와 E1을 구분할 때는 알파탄소는 차수로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베이스의 세기로서 우리가 E1이냐 E2냐를 판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E1은 이렇게 약한 염기를 선호하고 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탈기는 뭐 당연히 무조건 그 F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I로 갈수록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솔벤트는 극성 양성자 솔벤트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E1도 결국은 SN1하고 비슷하게 결국은 탄소 양이온의 재별 반응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공식화되어 있죠. 탄소 양이온이 2차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알파탄소니 카르보케타인이 2차인데 그 옆에 베타카본이 3차 또는 4차일 때는 3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이드라트 시프트가 일어나고 4차이면은 알킬 시프트가 일어난다. 이것만 유념하시면 되고, 좀 더 까다로운 거는 고리 확장 축소 반응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장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링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링이 이렇게 있으면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보통 다 육각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각의 링이 있다. 여기서 밖에서 여기에 파지티브가 있다. 링 밖에 한 단계 건너서 파지티브가 형성된다. 그러면 확장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여기에 딱 붙어 있다. 링에 붙어서 파지티브가 형성됐다. 그런데 옆에 베타라든지 알파에 아무것도 없다. 지환기가. 그러면 얘는 축소 반응이 들어갑니다. 이게 좀 공식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만 유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E2, E1을 비교하자면 어디가 좋은 반응이 있습니까? E2가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특정한 화합물을 우리가 필드에서는 그 화합물만 생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특정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E2가 있죠. 좋죠. 자, 그 유형제가, 그 이유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트 3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파트 4에서는 우리가 SN1, SN2, E2, E1을 다 놓고 한번 비교하고 반응식들을 보면서 문제풀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직관적으로 이 녀석은 E2다, 이 녀석은 SN2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거는 많이 손으로 풀어봐야 메커니즘이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트 4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